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61선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던 추세선을 거보면, 추세선 이제 상당, 이거 사실 뭐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선은 다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 추세선을 거놓고 봤을 때는 돌파하면서 지금 한동안 이어졌던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시장이 좀 해결하기 시작했다, 또는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반등하는 게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좀 완화됐다, 봉쇄가 완화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봉쇄 때문에 하락하기 시작했던 게 4월이었거든요. 2750 정도까지는 어쨌든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력거리를 뭐 중국에서 계속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공을 하고, 시장이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지느냐, 이 부분이 향후에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추후에 차차로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미국에서의 어떤 재료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이 6% 넘게 올라갔잖아요. 1974년도 이후에 미국 S&P 500 지수가 한 주에 6% 이상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를 딱딱 따져봤더니 3개월 후에는 평균 5.6% 올라갔다. 다음에 6개월 후에는 12.5%, 12개월 후에는 21% 올라갔는데, 확률로 보면은 각각 74%, 그다음에 이제 12개월 후에는 확률적으로 82%. 그러니까 이게 한 주에 갑자기 6%확 올라간다라는 거는 센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매수세가 끌고 올라가는 어떤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걸 보고 투자들이 이게 시장이 좀 돌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 것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또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국제유가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린 게, 이제 중국에서 지표가 나왔잖아요. 5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우리가 보통 PMI라고 그러죠. 이게 49.6을 기록했는데, 이거 이제 50 이상이 확장이고 50 이하는 이제 위축 국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직 이제 50 이하긴 한데 예상치가 48이었거든요. 그 전달은 47.4였고, 전달보다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48쯤 그렇게 이제 봤는데 49.6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나 보다. 이게 두 달 연속해서 이제 줄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우려가 진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부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뉴스들로는 뭐 이렇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상하이에서 1일부터 뭐 바로 내일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이 시작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유럽 증시에서는 루이비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명품 주식들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유럽 증시에서도 종목들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지탱시켜주고 반등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삼성 4분기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어떤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주춤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불안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좀 불식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뉴스는 뭐 비트코인이 7% 올라갔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국제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지금 120달러 언저리까지, 브렌트유는 120달러 갔고 WTI는 거의 120달러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지만 국제유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제 금융투자는 이번 주에 어차피 이제 매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애초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정규 시간, 그러니까 동시효과 이전 기준으로 보면 2월 17일 이후에 최대 매수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대량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이제 5천억 팔았는데 3일 동안 최근 한 4일 정도의 개인이 2조 원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시장이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이 떠받칠 수 있는 현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밀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만들어진 거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이제 1조 원 매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MSCI 반기 리뷰가 오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제가 기사를 퍼왔는데 이제 MSCI는 2월과 8월에 분기, 5월과 11월에 반기.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 이제 매수가 확 들어간 게 반기 리뷰가 있었고 또 요 있을 때 또 선제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아마 MSCI 관련된 변수도 일부는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4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일단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는 6월 첫 이슈, 그러니까 첫 거래일에 우리 증시 재료가 뭐가 될 거냐, 메인이. 그러니까 중국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주로 긍정적인 뉴스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양적 긴축이 될 거냐, 6월부터 이제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양적 긴축으로 될 거냐, 아니면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게 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외국인들 반응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바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준다. 그러면 이제 중국발 부양 효과,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완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고, 판다 이래버리면 이제 유동성 흡수 쪽으로 좀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날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4일 연속 매수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컴백으로 완전히 가는 거냐, 아니면 몇 번의 어떤 매수로 돌아서나 보다 했다가 이제 바뀌었었잖아요. 이게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5월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게 없어졌어요. 예, 거의 지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은 이제 뭐 반기 리뷰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 판 달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6월 첫 번째 이런 어떤 변수 제거가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거냐, 요게 이제 또 체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지금 ADR이 80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씩은 다 돌고, 오늘의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 메인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될 거냐, 2차 전지가 될 거냐, 게임이 될 거냐, 소부장이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 계속 보고, 오늘은 이제 차부품, 신재생 에너지, 뭐 조선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목이 올라간 건 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서 3일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 대장주가 일주일에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뭐가 되는지 뭐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칭따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게 독특하다. 이거 어디 가도 제가 말을 안 하는 건데, 이거 혹시 무슨 뭐 유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먹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저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칭따오하고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다는 아니지만 방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칭따오가 약할 때 코스피가 주춤거리고, 칭따오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칭따오는 맥주, 중국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신다라는 거는 활동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활동량이 많다라는 건 소비 활동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칭따오가 어저께 7% 올라가고 오늘도 또 2%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소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칭따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뭐 다른 데 쓰실 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활동하시는 분들도 방송 제 거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